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늙고 병들어 찾아와 내가 부모니 노후를 책임져라고 요구하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져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TV에서도 방영된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년 전에 집을 나가 단 한 번도 왕래가 없었던 아버지가 딸의 직장을 찾아와 병원비도 필요하니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딸은 지난 40년간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보았기에 그 제안을 거절했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해 그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딸은 자식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까요?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부양료 청구 소송은 2008년 이후 10년간 218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부모 부양 갈등은 얼마나 많을까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부모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급 빈곤층이 6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 사는 82세 김모 씨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치료사업 수입만으로 어렵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 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왜 부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김 씨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인데요. 나이 든 부모와 성인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부모 부양 문제를 두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많아질 것이 자명한데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부모 부양법을 참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던 부양료 청구 소송 사례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A씨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는 재혼해 서로 왕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의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가 거절되자 결국 A씨를 상대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요.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재혼한 배우자가 만 60세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매달 기초연금과 기타 수입이 있는 것을 보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A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부양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78세 B씨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B씨는 아내가 사망하고도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B씨는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결국 4명의 자녀를 상대로 매달 150만 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특별히 재산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정 수입도 기초연금밖에는 없는 상태이고 자녀들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상 시작부터 내용이 좀 불편했을 것인데요. 부양료 심판 청구에 대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좀 지난 자료입니다만 2008년 162건이었던 소송이 2018년에는 270건으로 10년 만에 60%가 상승했습니다.
2018년에 270건이고 10년 만에 60%가 증가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해 270건의 소송이 이루어졌다면 부모 부양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을 뭔가 문제 있는 가족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인 자녀는 자녀란 이유만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할까요? 앞에 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법 975조에는 부양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를 부양 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편이어야 하고요. 성인 자녀도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부모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있거나 자녀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양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를 2차적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거나 부부 상호간에 부양하는 의무를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2차 부양 의무는 1차 부양 의무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한편 성인 자녀의 부양 의무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선정 과정에도 적용되는데요. 실제 부양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가 합당한 사유 없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부모가 선정 과정에서 탈락돼 최소한의 국가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하고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합당한 사유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고시원에 사는 김모 씨의 경우처럼 기초생활보호 수급 대상자라도 연소득이 1억이 넘거나 재산이 9억이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김 씨와 같이 부양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들을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은 6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의 일방적인 부양 요구와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는 부양 능력은 있으나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성인 자녀를 계속해 부양 의무자로 두어야 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800개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했고 4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시장조사업체가 19세에서 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과 관련해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 부양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인식이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식은 정부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모 부양의 문제를 가족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님의 노후는 가족과 국가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조사되었는데요. 2년 전 조사에서보다 13.3%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2%로 2년 전에 비교하면 4.7%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에 근거해 성인 자녀를 부양 의무자로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양 의무를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 효 사상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정 당국은 복지 예산의 과도한 증가를 우려해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부모 부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오늘은 부모 부양법을 만든 싱가포르의 사례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를 처벌할 수 있는 부모 부양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60세 이상 노인은 자녀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자녀를 상대로 부양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무 부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없거나 가용재산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방치를 당한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 부모 부양을 법으로 제정해 강제로 시행하는 건 노인 부양 문제를 가족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해 부모 부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할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요. 또한 PHG라고 부르는데요. 자녀가 부모가 사는 곳에서 반경 4km 이내에 있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2만 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자가 있으면 3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도 주고 있고요. 이처럼 PHG는 독립해서 따로 가정을 꾸리더라도 부모와 가까이 거주하며 서로 돌보기를 권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의 한 변호사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퇴직과 하루하루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 지출로 노후 준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국가가 어디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